내 행동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5가지 방법.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신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지만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타인이 바뀌길 바라지요. 비현실적인 기대와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남을 탓하면서 비난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아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현실 세상과 심리 세상은 다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라면 타인의 삶에서 나는 조연이거나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내 삶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의 삶에 간섭하고 끼어들면서 남의 삶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배역이 아닌데 욕심 때문에 가로채거나 심지어 강탈하려고까지 하지요. 가끔 내 삶과 바꾸고 싶을 정도로 타인의 인생을 부러워할 때도 있겠지만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느라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사람마다 마음속에 그리는 행복은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돈 걱정이 없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좋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지요. 멋진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손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늑한 보금자리에 머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불행의 모습도 여러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좋은 사람이 옆에 없어서 불행하고, 여행을 못 가서 불행하고, 내 집이 아니어서 불행합니다. 삶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고 싶다면 긍정적인 경험을 자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멋진 곳에 가거나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일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세포를 일깨우고 몸을 정화한다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마시는 물은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강렬하게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상상과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건 행동입니다. 행동은 내가 목표로 하는 곳에 도달하게 하는 디딤돌인 셈이지요. 작가가 되고 싶다면 글을 써야 할 겁니다. 배우가 되고 싶다면 연기를 배우고 안정된 수익을 바란다면 직장을 다니거나 투자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연애를 하고 싶다면 모임에 나가거나 소개팅을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멘탈을 잘 관리하고 싶다면 책을 읽거나 코칭, 심리 상담을 받거나 명상을 배울 수 있겠지요. 그리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연습도 필요할 테고요. 하루 이틀 꾸준히 하는 행동은 습관이 되고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갈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자신이 어떤 자동화된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지 탐색해야 하는 이유는 내 행동 하나하나를 심판하거나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내 행동이 내가 바라고 꿈꾸는 삶에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탐색하기 위해서지요. 내 행동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 첫째,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 질문하기. 이루고 싶은 목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거나 끝없이 미루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우리 뇌는 질문을 받으면 해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에 스톱을 외치는 일입니다. 질문은 기존의 행동을 멈추고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 를 묻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시작하세요. 둘째, 행동 속에 숨은 욕구 파악하기.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행동의 동기는 대부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지요. 자신이 자주 하는 행동을 관찰해 보면 중요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욕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욕구를 넘어 소속의 욕구일 수도 있고 존중의 욕구일 수도 있으며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일 수도 있지요. 삶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적절한 행동을 통해 채워주세요. 불필요한 행동은 줄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행동 관찰하고 패턴 확인하기. 낯선 상황에서 우리는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패턴으로 드러나는데 맞서기, 회피하기, 얼어붙기, 직면하기지요. 자신이 어떤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동 패턴을 탐색하는 방법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꼭 자신의 실제 경험을 떠올리며 경향성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넷째,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자신의 행동 패턴을 알았다면 기존과 다르게 행동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자주 맞서 싸웠다면 한 발 물러서거나 매번 회피해 왔다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식이지요. 습관은 오랫동안 몸에 익은 것이기에 한두 번의 연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10번 중 9번을 예전처럼 행동해도 실망하지 말고 변화를 준 한 번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처음 시도한 한 번이 10번을 만들어내는 지렛대가 될 테니까요. 5번째, 리추얼로 매일 행동하는 힘 키우기. 리추얼은 의례, 의식이라는 뜻의 종교 용어입니다. 저는 이 말을 매일 반복하는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는 작은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곧 리추얼이지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리추얼로 정하고 매일 반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리추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를 생활의 중심으로 두고 매일 꾸준히 하면서부터 감정 기복도 충동적으로 행동하던 일도 줄었다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글쓰기는 자신을 돌보는데 확실히 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쓰는 게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감정일기를 꾸준히 쓰는 것도 좋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다 보면 쓰고 싶은 게 자연스럽게 생길 테니 일단 시작해 보세요. 글쓰기 리추얼은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위해 내는 시간이니만큼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글쓰기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보세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은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뿐입니다. 완벽하게 일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루를 살았다는 기분과 충족감을 하루 또 하루 늘려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오래 반복하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오래 생각하고 반복하고 있는지 잘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종이를 뚫는 햇빛의 힘으로, 바위를 뚫는 물의 힘으로 매일 할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